그러면은 1번은 그걸로 가겠습니다. 네. 이 수업이 실생활과 연계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관리번호 1번 수업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생활과 연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개발하고 싶은 사람과 환경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영상을 보았다는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요즘에도 개발에 관한 뉴스와 환경 보존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발을 한다는 사람의 말이 옳은지 환경을 보존하고 싶다는 사람의 말이 옳은지를 인지적 불균형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 전차시에 환경 오염의 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발전을 하되 더 나은 방향으로, 즉,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후세대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전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개발 그리고 환경의 균형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생활에서 보는 뉴스와 자신의 생각을 통합하여 학생들은 확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의견이 맞는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의 말은 어떤 부분에 비판할 수 있는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생활과 연계된 배움을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입을 통하여 균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정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입니다 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정의하며 이것이 내 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정의 내리는 사고의 습관을 실생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님과 함께 갔던 수자원 공사의 견학 또는 물 아끼기에 대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교 생활 또는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에 있는 공간에 대한 인지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실연에는 보여드리지 못하였으나 정리 부분에서 우다다 토론회와 같이 마을 지역에 포트폴리오 활동을 전시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후속 차시 예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전에 카메라 녹화 기록법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다다 토론회와 같은 곳에 연계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 부분의 마을 지역사회에도 연계를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교수학습 그리고 결과가 모두 실생활과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선생님의 학생관은 무엇이고 그 학생관을 이 수업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학생관은 100명의 학생에게는 100개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교사보다 오히려 창의적인 의견을 생각해내고 그를 통하여서 사고가 확장되며 오히려 엉뚱하고 조금은 잘못된 대답을 통하여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최대한 새로운 생각, 새롭게 정의하기, 나라면 어떻게 할까 등의 확산적 발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이 여러 개의 답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틀린 답을 말하는 건 아닐까? 어,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이 친구의 말을 따르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종전의 교실의 모습을 탈피하여 내 생각을 얼마든지 근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수업 진도가 또는 수업 능력이 빠르다고 해도 다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학생들을 돕는 방향으로 가는 식의 수업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100명의 학생에게는 100개의 답이 있다라는 생각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추는 피드백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거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수업에서 학생과 학생 간의 피드백이 부족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가 3학년에게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서 교사가 그 개념을 학생들로부터 이끌기 위해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학생들 간의 피드백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 실현에는 시간이 충분하고 학생들 간에 창의적이고 독특한 발문들이 많이 나올 것이므로 그런 발문들을 연결하여 서로의 성장을 돕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발문들을 성장을 만들어내는 발문들을 허용하고 이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학생들은 실생활과 연계된 배움 중심의 수업을 실제 수업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교사와 함께하는 수업에 있어서 통합교사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장애 학생에게 맞는 학습지를 제공했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업 실현상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였으나 저는 실제 기간제 교사 활동을 할 때 학생이 다른 학생들은 책상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쓸 것이 없을 때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글자를 잘 쓰지 못하고 표현을 잘 할 수 없을지라도 통합교사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림으로나 선으로라도 표현하며 학습지 활동에 함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통합학교 학생도 하나의 일원이고 또 그 학생도 학생들과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실제 교실에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들의 학습 수준과 학습 난이도에 따라서 개별화된 피드백과 학습지를 제공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모토는 학생 한 명 한 명과 깊이 만나는 교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오래 관찰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주는 선생님에게 가장 애정을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관찰하고 도와주는 교실을 만드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